기자쇼 안지용입니다. 오늘은 다소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저희 올드스타가 그동안 꾸준히 그것이 하고 싶다 PFT 편에 대한 문제를 제기를 해왔었죠. 그런데 그들은 계속 침묵을 유지해 왔는데 그 침묵에 이유가 있었다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는 보도입니다. 그 알을 반드시 거론하고 또 진위 여부를 밝혀야 되는 건 그 사이에 정말 많은 일이 있었거든요. 일단 방송 직후에 시청자 게시판에 비판이 쇄도했습니다. 그리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민원이 쏟아졌죠. 그리고 어트랙트가 그것이 하고 싶다 인터뷰에 참여한 이 소속사 관계자라는 그 인물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당시 이 인터뷰에 나선 이는 뭐라고 했을까요? 다시 한번 보면은 전 대표는 노래가 갑자기 잘 되자 나도 한번 돈 좀 벌어보자는 걸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애들이 데뷔할 때까지 월말 평가에 한 번 온 적이 없으면서 왜 갑자기 PFT의 아빠라고 하고 다니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말을 했고요. 정확히 내부 관계자로 표기가 됐습니다. 실루엣과 이런 음성 변조지만은 전반적으로 보면 아시겠지만 남성이었고요. 그런데 내용이 완전히 틀렸습니다. 월말 평가에 한 번도 없다는 이 내용은 이미 영상이나 사진을 통해서 허위 사실로 밝혀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SBS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자, 그 첫 번째 의혹을 파헤치면은요. 그 아이 PFT 편에서 어트랙트 관계자라고 인터뷰가 들어갔는데 저희 올드스타는 그 남성이 재현 배우라고 제보를 받았습니다. 제가 이에 대해서 홍보팀을 통해서 공식적인 답변을 요구했죠. 제가 왜 이번에는 홍보팀을 통했을까요? 저희 올드스타를 쭉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것이 하고 싶다 담당 CP, PD에게는 제가 수차례 전화하고 문자 메시지를 보냈지만 묵묵부답, 아무 얘기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홍보팀, 정식 루트를 거쳐서 그들에게 이런 거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답변을 받기로 한 거죠. 그런데 이 홍보팀과의 통화에서 이런 답이 돌아왔습니다. 뭐 공식적인 답변은 아니겠지만 이런 얘기를 했어요. 프로그램 시작할 때 대역이나 재연 배우를 쓸 수 있다는 내용이 나가지 않냐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PFT 편을 포함해서 다른 편을 시작할 때도 하단에 이런 자막이 들어갑니다. 일단 PFT 편에 들어간 정확한 자막 말씀드리면, 자, 지금 제가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이 프로그램은 취재원의 신변 보호를 위해 대역 재연과 가명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라고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관계자는 대역 재연을 해도 우리가 앞서 밝혔으니까 상관이 없다? 상식선에서 제가 물을게요. PFT 편을 본 대중은, 그리고 시청자들, 그리고 어트랙트는 해당 화면이 대역 재연이라는 것을 과연 인지할 수가 있었을까요? 저는 지금까지 이번 취재 전까지 전혀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앞서 그런 내용이 있으니까는 그 사람은 대역 재연일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아울러 이 해당 인터뷰가 논란이 됐고 어트랙트는 고소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그럼 그때서라도 제작진은 그건 대역 재연이었다는 걸 밝혀야 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본인들이 그 화면에 대해서 전혀 꺼리낄 게 없다면 이 사태가 더 커지지 않도록 명확하게 이러이러한 상황이 있었다고 밝혀야 되지 않았을까요? 결과적으로 이런 논란 속에서도 제작진은 침묵을 선택한 것이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본인들은 앞서서 이런 문장을 앞에 넣었기 때문에 대역 재연을 할 때 대역 표기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직접 몇몇 그것이 할 때를 돌려봤습니다. 자, 화면으로 보세요. 어떤가요?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재연 표기를 씁니다. 본인들도 재연임을 알리는 장면이 있어요. 즉, 사안에 따라 이게 굉장히 민감도가 높으면은 본인들도 이렇게까지 표기를 해서 괜한 오해가 생기는 걸 막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PFT 사태처럼 민감한 사안을 다루면서 대역 재연은 더욱더 썼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오히려 별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쓰지 않았던 걸까요? 그렇다면 중간에 이런 논란이 불거졌을 때 밝혔어야죠. 바로 잡았어야죠. 해명을 했어야죠. 근데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작진이 어떤 의도를 가진 게 아닌가라는 자꾸 의심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 이제 두 번째 의혹 제기입니다. 대역 재연이면 정말로 인터뷰를 한 사람은 누구일까? 저희 올드스타가 확인한 바로는 그 인터뷰에 나선 사람은 여성이었다고 합니다.
하긴 좀 이상했죠. 왜냐면 어트랙트에는 남자 직원이 2~3명 정도라고 합니다. 제가 취재 과정에서 확인을 해보니까. 그런데 아무리 모자이크를 해도 그 사람의 실루엣이라는 게 있잖아요. 2~3명밖에 안 되니까는 확인을 해봤더니 아니고, 그들은 지금도 어트랙트와 긍정적으로 소통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 근무도 하고 있고요. 그러면은 이 그알 인터뷰 속 주인공이 아니라는 판단을 하게 된 거죠. 결국 저 사람은 없는 사람인데 왜 우리 내부 직원이라고 나가서 인터뷰를 했지? 생각을 해보는데, 즉 그알과 접촉한 내부 직원이라는 사람은 여성이었고 이를 남성 재연 배우로 바꿨던 거죠. 이걸 취재원 신변 보호 차원이라고 제작진은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게 여성이었다는 것은 어떻게 인지하게 됐나? P2P 멤버들이 그알 제작진과 인터뷰를 했다고 그랬죠. 그들조차 그 사람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본인들도 남자 직원은 빤하고 그런 실루엣을 가진 직원이 없다는 것을 방송을 보고는 자기들도 이상하다고 느꼈겠죠. 제작진에게 물어봤고 그 과정에서 여성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제보를 받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여성 역시 이 멤버들이 누군지 잘 모르겠다는 뉘앙스로 얘기를 했다, 이런 제보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여성이 실제 어트랙트에서 근무한 직원이 맞는지 확인을 했는지 여부, 그리고 그걸 최소한의 확인 과정, 누군지 신분은 밝히지 않더라도 어트랙트를 통해서 그 사람이 실제로 어트랙트에 근무한 직원인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는지, 근데 이거 역시 없었다는 거죠. 자, 3번째 의혹입니다. 모든 걸 양보합시다. 다 이해를 하자고요. 무얼로? 취재원 보호 차원으로요. 그것이 알고 싶다는 P2P 편을 취재하고 싶었고, 그런데 그러려면 취재원이 필요했고, 그 사람의 보호를 위해서 밝힐 수 없었고, 그래서 인터뷰에는 여성이지만 남성으로 대역 재연을 했고, 화면을 시작할 때도 대역 재연이라는 게 맨 프로그램 처음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굳이 대역 재연이라는 걸 표기하지 않았다. 모든 걸 그것이 알고 싶다를 이해한다고 합시다. 다 이해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용이 틀렸잖아요. 맨 처음 한 얘기죠. 해당 인터뷰에 전홍준 대표가 월말 평가에 제대로 온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정확한 멘트는 뭐였죠? 한 번 온 적 없으면서, 즉 한 번도 안 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증거 영상과 증거 사진, 증언이 다 있죠. 매번 전홍준 대표가 왔다라고요. 허위임이 드러났어요. 이게 더 큰 겁니다. 허위 주장이었다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제작진에 물은 겁니다. 왜 그런 민감한 주장에 대해서 최소한의 사실 확인을 하지 않았나? 그리고 누가 봐도 어트랙트에 치명적인데 이에 대해서 왜 반론권을 보장하지 않았나요? 그알도 언론 아닌가요? 그리고 그알이 우리도 정말 깜빡 속았다 하면 그알은 A씨, 이 인터뷰한 사람을 고소하십시오. 어트랙트가 고소했던 것처럼 그알도 이 프로그램의 이미지를 이렇게까지 훼손한 A씨를 고소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올드스타는 이런 내용을 종합해서 그것이 알고 싶다 측에 총 7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홍보팀에 전달을 하고 그거에 대한 답변을 공식 요청했습니다. 지금부터 그 과정을 말씀드릴게요. 제가 홍보팀 차장과 통화를 한 건 11월 10일 금요일이었습니다. 그리고 13일 점심에 저희가 녹화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답변이 오지 않았습니다. 어떤 질문인지 쭉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그알 P2P 편에서 어트랙트 관계자라고 인터뷰가 들어갔는데 재연 배우임을 확인했습니다. 왜 재연 배우 인터뷰를 사용하고 또 재연임을 표기하지 않았나요? 두 번째, 어트랙트에서 허위 인터뷰라는 입장을 내고 형사 고소까지 진행했음에도 재연 여부를 비롯해 공식적인 입장을 내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세 번째, 그알과 인터뷰를 한 P2P 멤버들에게는 제작진이 인터뷰 상대에 대한 정보를 공유했는데 여성이라고 전해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왜 재연 배우는 남성을 기용해 혼란을 야기시킨 건가요? 네 번째, 또한 이 여성 역시 멤버들은 어트랙트에서 만난 적이 없는 인물이라는 입장인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어트랙트 직원이 맞는지 재차 확인 요청을 드리며 어트랙트 직원임을 어떤 방식으로 확인했나요? 다섯 번째, 해당 인터뷰에는 전홍준 대표가 월말 평가에 제대로 온 적이 없다고 거짓 인터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증거 영상과 증언을 통해 허위임이 이미 드러났습니다. 이런 주장에 대해 왜 어트랙트 쪽에 사실 확인을 하거나 반론권을 보장하지 않은 것인가요? 여섯 번째,
어트랙트로 복귀한 키나가 자신의 인터뷰로 사용하지 말라고 제작진에게 내용 증명을 보냈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제작진의 공식 입장은 무엇인가요? 7번째, 그알 측이 공언한 P40편 후속편은 언제쯤 방송 예정인가요? 이 내용에 대해서 SBS의 입장은 어땠을까요? 제가 11월 10일 금요일 오후 3시 24분에 이 홍보팀 관계자와 2분 30초간 통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3시 45분에 이 7가지 질문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발송했죠. 그리고 10일 오후 6시 4분에 첫 번째 단문이 왔습니다. 그 내용은 오늘 내일 방송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으신 것 같네요. 월요일에 꼭 답변 주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것이 하고 싶다가 토요일에 방송이 되죠. 그러니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방송이니 월요일 오전까지 확인 및 답변 부탁드립니다 라고 제가 다시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13일 월요일 제가 오전 10시에 다시 문자를 보냅니다. 이 내용에 대한 답변을 달라는 요청이었죠. 그거에 대한 홍보팀의 답변 문자는 이거였습니다. 내일은 SBS 창사일이라서 오늘 오전에 창사 기념식이 있다 보니 답변이 늦어지고 있네요. 오늘 오후 2시에 교양본부장님과 회의 들어가니 확인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대화 내용을 보고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시나요? 제가 문자 메시지를 금요일에 보냈고 토요일에 방송은 끝났습니다. 일요일이 있죠? 그리고 월요일입니다. 여기에 답을 못할 정도로 제가 어려운 질문을 드렸나 궁금합니다. 팩트체크 하나면 되지 않나요? 그냥 제 질문이 맞다 아니다. 그냥 아니면은 사실 무근. 그런 일 없다. 그 인터뷰이 맞다. 남성이다. 멤버들이 잘못된 제보를 했다. 우리는 대역 아니다. 혹은 대역 재연을 했으면은 앞에 표기하지 않았나. 답을 하면 너무 간단하거든요. 그것이 알고 싶다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탐사 보도 프로그램 아닌가요? 논란이 되는 사안에 대해서 팩트체크를 하고요. 논란 당사자들에게 질문을 던져 답을 구하는 프로그램.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팩트체크에 대해서 답을 미루고 그리고 제가 질문을 던졌을 때 담당 CP나 PD는 어떻게 했죠? 회피하기 급급했습니다. 전화 안 받고 문자 답하지 않고요. 자, 하나는 제가 답을 받았어요. 그런데 뭘까요? 이 내용 증명, 키나가 보냈다는 내용 증명은 아직까지 받아보지 못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키나가 보낸 지가 꽤 됐는데 도대체 중간에 어떠한 과정에서 누락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제작진은 아직 받아보지 못했다는 게 공식 입장이었습니다. 자, 그럼 향후 저희는 어떻게 할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이 녹화는 13일 점심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답은 오지 않고 있어요. 추후에 답이 오면 이 영상에 붙여서 곧바로 여러분들께 그에 대한 답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근데 앞서 진행된 녹화 내용이기 때문에 앞선 내용과 그들의 답변 내용에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양해를 부탁드리고 최대한 빨리 여러분들께 제작진의 입장문과 그에 따른 저의 분석, 해석을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10일 SBS 홍보팀을 통해서 공식적인 질문을 던졌고 답변을 요구를 했죠. 이거에 대해서 원래 13일 월요일날 답변을 주기로 했었는데 이날 오후 2시에 교양본부장과 회의가 있다고 했거든요. 그 이후에 홍보팀으로부터 답이 왔습니다. 근데 전화가 왔는데 공식적인 답변은 아니었어요. 왜 그러냐? 이 홍보팀에서도 월요일까지 해주기로 하지 않았냐 라고 물어봤는데 아직까지 결정을 못 내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답변을 빨리 해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기사가 나갈 수밖에 없다. 기사를 써도 어쩔 수 없다. 이런 식으로 홍보팀에서 의견을 전달했는데 그때 한 얘기는 더욱더 제가 볼 땐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되는지 고민이 많은 것 같고 답변을 해야 된다고 했다가 또 안 해야 된다고 했다가 왔다 갔다 한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볼까요? 팩트 체크만 해주면 되거든요. 이런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근데 아무 얘기 없다. 이거는 결과적으로 볼 때 암묵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진 거를 인정하는 게 아닌가라고 해석이 될 수밖에 없고요. 이 기사가 나가고 나면은 또 공식적으로 어떤 입장이 나올 것 같은데 SBS의 추가적인 입장이 있으면은 이 내용도 확인 후에 여러분들께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